전 러시아 대사이시고 현 북한인권 정보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그 이재춘 전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 잘 하셔야 되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 인권 탄압 이런 걸 없애는 거죠. 그 언제 없앨 수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되죠.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북한의 체제가 바뀌는데 그게 이렇게 먼 장래가 아니고 예.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여기서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한 2,400만 동포들한테 지적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신들을 뭘 했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요 장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 주민들에게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기 그럼요. 위해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지금 정사하는, 뭐 부용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정사하는 분들도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정말 그게 치욕으로 남을지 영광으로 남을지 지금 잘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젠가 오겠죠. 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예. 역사의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그날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하고 매도당하고 짓밟혀서 능력을 당한다고 해도 역사의 그 진리라는 거는 그 거스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사님? 그렇죠. 네. 또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 이런 불의와 불법이 계속하는 거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뭐 저는 이번에 또 그 외교관 전직 외교관들의 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데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서 아주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특히 우리 계속 명사 천지속에 보시는데 제가 막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 한 분만은 정말 제대로 바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고요. 예. 우리 함께 일한 동지들이 많습니다. 네.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이 대사님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동지인데 뭐. 예. 동지죠? 예. 예. 대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죠? 감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감기는 들었었지만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희들도 이제 좀 열심히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 각 분야로 많이 퍼져 나가서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싸워도 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리숙하게 싸우다가는 또 당하니까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번에 대사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족들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 한국 민족이 못됐구나 생각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너무 불쌍하게 가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게 있더라고요. 대사님.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에요. 네.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박사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 예. 기본적으로 그 헌법 체제 아래서 지금 지난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거기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또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그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뤄놓은 성취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있다고 소리를 하던 그 일부 그 친구들 그걸 이어받은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가 정말 아주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셨고 그 사람들부터 모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 모금한 걸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독립운동을 쭉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구나 그 임시정부 문재인이 지금 막 떠들어오는 그 상해 임시정부 여기는 장개석 씨가 장개석이 주는 자금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치적인 행위를 누가 했느냐? 미주에 살고 있는 그 해외에 살고 있는 애국자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 사람들을 이게 교육하고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해오신 이분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장개석 그 돈을 계속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건 뭐예요? 중국의 하부 조직 아닙니까? 돈 받는 그 헤드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 정당한 정치 행위는 모금 행위로부터 나온다는 걸 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거. 나 이번에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근데 그동안 모금을 좀 했는데 모금을 할 때마다 좀 창피하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좀 그랬어요.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모금하는 능력이야말로 정치적인 능력이라는 걸 이번에 그래서 좀 배우고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겠고 그때 그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했던 의견을 보니까 널날 너자가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그런 좋은 체험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체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도 그분이 아주 모델이시더라고요. 예. 탁월한 외교관이시죠. 예. 그분이 그런 탁월한 그 외교관이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 후에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6.25 사변을 통해서 다 우리가 망하게 된 나라를 다시 그렇게 건질 수도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무슨 상해 임시정부가 기념일을 하고 내년이 이런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상해 거기도 가가지고 무슨 인정짜리 이게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하와이에서 그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그 메모리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묘지, 참전 묘지 있는 데를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엄청 많이 참전해서 사망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진을 막 찍어오고 그랬는데 토탈이 몇 명인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조사해가지고 역사의 기록물을 남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유엔군에 참전한 사람들 중에 그러면요. 하와이 출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분 중에 일곱 문화재단의 최재선 이사장이라는 분이 거기
자기 순수히 그 자기 재산을 염출해 가지고 거기 기념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아, 그게 그거예요? 네. 오, 가봤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정부가 그거를 이제 알고 감사패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참. 아, 근데 진짜 너무 놀란 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참전을 해서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일본 군대로 참여한 게 아니라 예, 유엔군. 유엔군. 예. 그래가지고 미군 소속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반일 감정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한미일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들은 나라가 잘 되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자꾸 가고 있는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도 그걸 자꾸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예요. 지금 평창 올림픽 막바지에 와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뭐 신년사에서 몇 마디 네.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급히 남북 회담을 하고 뭐 오늘은 또 뭐 어디서 통일각인가 어디서 뭐 예술단 그것도 예술단이 왜 막바지 예술단 뭐 그런 회담을 하고 그런 데인데 그것은 미국 헌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있고 그렇죠. 불바다 만들겠다는 공갈을 계속하고 했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벌컥 받아가지고 하는 건 물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북한이 그 과거에 계속해서 해왔던 노선 뭐냐면 한미일 삼각협력을 깨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렇게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이간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때 그 경험 때문에 반일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반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문재인 정부는 거기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지금 또 얼싸안고 4대적인 자세에 취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미를 깨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국을 이간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회담에 다 그거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되겠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 이재준 대사님의 이 고견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인간적인 존엄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체제가 과연 어떤 체제인지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 오늘도 정말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